현대기아차 차주분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차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문제죠. 일단 계약자분들은 당연하고요. 이제는 그냥 차를 이미 타고 다니는 차주들한테도 영향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9월이 됐으니까 대기 기간부터 쭉 볼까요? 심한 차들만 보면 현대차는 아반떼 내연기관 모델이 10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무려 20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소나타는 1.6 가솔린하고 LPG 모델이 4개월 이상, 2.0 가솔린하고 N라인은 2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랜저는 2.5 가솔린이 6개월 이상, 3.3 가솔린은 2개월 이상, LPI 모델은 3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0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베뉴는 색상에 따라 12개월에서 13개월 이상이 걸리고요. 코나는 가솔린 모델이 5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0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투싼은 가솔린이 9개월 이상, 디젤하고 하이브리드는 13개월 이상이 걸리고, 아이오닉5는 12개월 이상, 산타페는 가솔린이 10개월 이상, 디젤은 12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무려 20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펠리세이드는 5개월 이상, 스타리아는 디젤이 8개월에서 9개월 이상, LPI는 11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포터는 더블캡 모델이 6개월 이상, 슈퍼캡 모델이 9개월 이상, 전기 모델은 12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아도 심각합니다. 대기 기간이 긴 차들만 간단하게 보면 K5 2.0하고 1.6 터보 가솔린이 7개월 이상, 하이브리드가 12개월 이상, LPG는 무려 14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K8은 2.5 가솔린이 4개월 이상, 3.5 가솔린은 3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랑 LPG는 10개월 이상이 걸리고, 니로는 하이브리드가 10개월 이상, 전기차는 12개월 이상, EV6는 14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셀토스는 2.0 가솔린이 3개월 이상, 1.6 터보 가솔린은 7개월 이상이 걸리고요. 스포티지는 디젤이 16개월 이상, 가솔린이랑 LPG는 12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8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소렌토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디젤이 16개월 이상, 가솔린이 11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8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카니발은 디젤이 16개월 이상, 가솔린은 6개월 이상, 하이리무진은 10개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봉고는 디젤이 11개월 이상, 전기차는 7개월 이상, LPG는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반도체 대란이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결국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예정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8개월 이상이 마지노선일 줄 알았는데 이제는 20개월 이상이라는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군대 들어갈 때 계약해두고 군대에서 돈 모아서 제대할 때 차 받는다는 농담이 이미 현실이 된 지 오래라는 거죠. 최근에 8월 국산차 판매량이 공개되면서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작년보다 많이 팔려서 반도체 대란이 나아지고 있는 거냐 이건데, 글쎄요. 통계 자료를 보면 이게 2018년부터 8월 기준으로 판매량을 나타낸 건데요.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대기 기간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죠.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까지는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게 당연히 가장 크고, 기업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몰려있는 물량이 100대라고 가정해 볼까요? 자동차 가격이 지금은 2천만 원이에요. 지금 이 물량을 다 풀어버리면 2천만 원에 100대를 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몰려있는 물량을 내년에 풀어버리면 어떨까요? 1년 동안 가격은 어떻게든 오릅니다. 연식 변경이든 옵션 추가든 어떤 명분으로든 가격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싸게 팔면 팔수록 마진이 더 많이 남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영업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냥 뭐라 할 수도 없는 현상이고, 그렇다고 기업 입장에선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없고, 무조건 돈만 보고 공급량을 임의로 조절한다고 보기도 애매한 시기라 여러모로 씁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니까 양극화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차들 보면 대부분이 대중 모델이죠. 이 대중 모델들이 문제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아예 비싼 차 아니면 아예 저렴한 차로 수요가 분산되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차 연간 판매량이 3년 만에 10만 대를 복귀할 거라는 겁니다. 경차는 경기가 불안정하거나 안 좋을 때 많이 팔리거든요. 실제로 IMF 위기 직후에 가장 많이 팔렸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시 하락세를 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다시 증가하고, 2013년쯤에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2020년에는 연간 10만 대 선이 붕괴됐는데 이게 3년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저렴한 차만 잘 팔린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1억 이상 고급 수입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수입차 전체 판매량은 오히려 작년보다 13.5% 줄었거든요. 그런데 1억 원 이상 하는 수입차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2%나 늘었다고 합니다. 중간이 없어지고 자동차 시장도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좋은 전망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지금 놓인 조건과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면 지금 상황을 모두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량 부품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량이 많아진다기보다 불량에 대처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만약에 자동차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세 곳이에요. A 회사에서 불량 반도체가 나오면 B나 C 회사에서 대체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다 수급 차질이 있다 보니까 한번 불량이 발생하면 모든 게 마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든 공급량을 늘려서 대기 기간을 줄여야 하는데, 불량 때문에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대기 기간을 절대 줄일 수 없게 되는 거죠. 최근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피니언에서 대규모 반도체 불량 사태가 나는 바람에 현대차한테 직격탄을 줬습니다. 독일 인피니언이 현대차한테 반도체를 납품하거든요. 반도체 소자랑 파워 모듈을 담당하는데 2달치 파워 모듈 칩에 불량이 생겨서 전량 폐기 조치를 했습니다. 하필이면
되면 반도체 중에서도 핵심 반도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력 반도체 숫자 중 하나인데 전기차의 핵심 부품입니다. 구동 모터로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 타격이 더 컸습니다. 현대차가 빠르게 대체품을 마련하기로 하긴 했는데 결국 대기 기간 감소를 이뤄내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같은 부품 대란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유리도 대란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유리를 생산할 때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천연가스를 어디에 쓰냐면 유리를 만들 때 필요한 온도가 있을 거잖아요. 이 온도를 맞출 때 러시아산 가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부품 결함 같은 걸 명분으로 유럽 대륙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가동을 반복적으로 중단하면서 유럽에서 가스 대란이 시작됐습니다. 자동차에는 유리가 정말 많이 들어가니까 당장 비상이죠. 폭스바겐 그룹 아우디 전략 책임자가 뭐라고 했냐면 러시아산 공급이 끊기면 유리를 사용하는 부품이 턱없이 부족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시트, 가죽, 이제는 유리까지 사실상 자동차를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 생산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부품 대란이잖아요. 꼭 사고가 아니더라도 부품을 교체할 때가 되거나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당장 부품이 없어서 고치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출고 대기뿐 아니라 수리 대기도 늘어나는 거죠. 벤츠랑 BMW도 최근에 타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체 이 상황이 언제 나아지냐는 건데 이쯤 되면 전망과 해석을 다르게 할 때가 됐습니다. 상황이 당장 개선되길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장기적으로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아예 경기 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엔저 현상이 일본에 타격을 줬습니다. 이제는 영국 파운드화도 브렉시트 이후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미국 달러화 대비 가치가 8월 한 달 동안 5%나 떨어졌는데 브렉시트 때 6에서 8%가 떨어졌던 걸 생각하면 심각한 거죠. 영국 중앙은행 발표를 보면 올해 물가 상승률이 13%가 넘고 4분기부터는 경기 침체에 접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 골드만삭스도 2024년까지 경기 침체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소비가 위축되겠죠. 그냥 일반적인 경제 이론으로 보면 소비가 위축되면 물건 가치가 떨어져서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전쟁이랑 원자재 대란 이슈가 겹치면서 물건가까지 오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냐 아니냐를 두고 말이 많죠.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소비랑 고용은 또 증가했거든요.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어떤가요? 보통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나빠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소비랑 투자가 줄어듭니다. 기업도 힘들어지고 국가 경제도 힘들어지고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 소리는 결국 소비자 개인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경제 흐름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시장에도 변화가 생기죠. 에휴, 그냥 지금 타는 차는 더 타야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대기 중인 고객 수요가 빠지고 이렇게 대기 기간이 줄어들 거란 겁니다. 그래서 뭐 당장 부품 수급이 나아질 거라 보기도 어렵고 아직까지는 수요가 위축되지도 않고 있잖아요. 결국 진짜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할 때가 아니라면 대란이라 불리는 지금 이 상황이 나아지긴 힘들어 보입니다. 신차 출고에 이어서 부품 대란, 여기에 중고차는 또 침수차 이슈로 난리입니다. 당분간은 자동차 시장이 계속 침체기를 이어갈 걸로 보이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